이제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푸코의 그러니까 통치성 연구와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만 그죠? 푸코가 통치성 연구를 뭐 책으로 이렇게 공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로 콜레지 드 프랑스 푸코의 콜레지 드 프랑스 강의로 그러니까 77년에 한번 푸코가 그 연구년 안식년 보내고 그러니까 77년에 강의가 없었고 그다음에 78년도, 79년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그 강의록이 일단은 프랑스에 출간됐고 또 저희가 또 우리 오트르망이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이 두 권의 그러니까 이 강의록이 푸코의 그러니까 통치성 연구에 그러니까 이제 좀 할애된 굉장히 좀 중요한 텍스트인 거죠, 그죠? 이 두 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제가 쭉 이 강의를 계속 수강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안전영토 인구가 여기 지금 강의록의 그 연도는 77년도, 78년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77년에 푸코는 안식년을 보내고 78년에 한 강의록이죠. 안전영토 인구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생명관리 정치 탄생 이렇게 두 권의 강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의되는 게 이 강의록의 제목들하고는 좀 달리 사실은 이제 통치와 이제 통치성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푸코의 이제 주된 연구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이때까지도 이 푸코의 그 연구 주제 또 강의 주제는 이제 통치와 이제 통치성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안전영토 인구와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에서는 어떤 근대 국가의 이제 통치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통치와 통치성에 대한 일종의 연구죠. 그런데 이제 80년에 이제 푸코가 또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그 우리가 이제 번역한 난장에서 이제 번역하는데 뭐 생명 존재의 통치에 관하여 라는 여기서도 통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통치성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체 해석학만 이제 통치성의 문제가 제목을 갖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통치와 타인의 통치 이게 이제 83년도 강의의 주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의 강의는 이제 원래 본 제목은 자기 통치와 타인의 통치 2라고 해서 그 부제가 사실은 진실의 용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안전 영토 인구부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위에 이제 푸코가 세상을 떠나는 84년도까지의 모든 강의는 사실상 그 강의를 관통하고 있는 대주제가 바로 통치 혹은 통치성인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안전 영토 인구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 국가의 통치성이 문제가 되고 근대 국가의 통치성, 통치 이거는 뭐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통치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부터 시작이 되는 생명 존재의 통치에 관하여부터 진실의 용기까지는 이게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푸코가 확장해서 바로 이제 그 윤리 혹은 도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푸코가 80년대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개념이죠. 실존의 미학 혹은 자기 창조 혹은 자기 생산의 그 실천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푸코는 실존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또 창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주체성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어쨌든 나의 그 정치적인 차원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치를 통해서 구축된 이 자기 이걸 갖다가 일종의 출발점으로 삼고 혹은 예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을 재료 삼아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새롭게 그러니까 뭐야 변형시키고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이제 말하자면 푸코가 실존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그래서 푸코가 적어도 콜레지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용되어서 들어가는 이 시기 70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70년에 푸코가 취임 첫 강의를 한 거죠.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강의록이 또 출간되어서 나왔는데 콜레지 드 프랑스에 그러니까 취임 강연 이게 이제 l'ordre de discours 그러니까 담론의 질서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책자로 나왔습니다. 뭐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어쨌든 70년대까지 푸코는 주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푸코는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뭐 감옥, 그죠? 감시와 처벌이든가 그 다음에 성의 역사. 일본에서도 사실은 제목은 성의 역사입니다만 푸코가 거기서 이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감시와 처벌. 다시 말해 1975년에 쓴 감시와 처벌에서는 이제 주로 푸코가 논의한 그 권력의 그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제 규율 혹은 훈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거였는데 76년에 쓴 성의 역사 1권 지식의 의지, 뭐 알매의 의지, 역자인 이규현 선생이 처음에는 알매의 의지 그래서 일본식의 썼다가 다시 알매의 의지로 또 제목을 변경했다가 또 다시 지식의 의지로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뭐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성의 역사라고 해서 딱 보면은 성의 역사가 뭐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그런 성의 역사라든가 뭐 체위가 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성과 관련된 뭐 다양한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푸코가 논의한 지금까지 70년대 어쨌든 권력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논의를 했지만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근대의 새로운 가장 뒤늦게 나타난 권력의 테크놀로지죠. 바로 생명 관리 권력. 그래서 뭐 푸코가 신조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 관리 정치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이제 비오폴리티크.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 파워, 바이오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주로 권력과 그러니까 근대의 그런 권력의 테크놀로지 우리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행사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주체성을 정립하는 근데 정립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패시브한 다시 말해서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이제 강한데 왜냐하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익명의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규율 권력이고 그다음에 생명 관리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70년대에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했고 콜레지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명되고 담론의 질서부터 70년대 말까지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논의한 푸코로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콜레지 드 푸코의 콜레지 강의록이 완간된 게 프랑스에 완간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어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영역도 되고 다 됐지만 푸코의 그 저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푸코가 생전에 출간한 텍스트만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푸코가 70년대까지는 뭐 예를 들면은 권력의 문제, 규율의 문제, 뭐 그다음에 미시 권력의 문제, 뭐 비법률적인 권력의 모델, 파놉티콘 뭐 등등 이러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이제 미시물리학이라고 스스로가 명명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연구한 뭐 이런 어쨌든 철학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8년 정도의 푸코가 이제 갭이 있었어요. 즉 75년도에 감시와 처벌, 76년도에 성의역사 일권 알매 의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이후에 성의역사 푸코가 쭉 출간을 기획했던 성의역사에 그러니까 서문격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소개 앞으로 내가 연구할 성의 역사가 무엇이고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가 바로 성의 역사 1권이었는데 조그마한 책이었습니다만 그 위에 푸코가 8년, 9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그 성의 역사 시리즈에서 어떤 책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작고하는 84년에 성의 역사 2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쾌락의 활용과 그 다음에 3권 자기 배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그죠? 오생근 선생이 또 번역을 했죠? 성역사 4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역사 1권까지는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푸코의 권력에 대한 뭐 미시물리학이고 생명관리 정치, 생명관리 권력, 규율 권력, 그다음에 뭐 군주 권력 혹은 뭐 주권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80년대에는 어쨌든 뭐 푸코의 콜리지 프랑스 강의에 들어갔던 실제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독자의 차원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독자의 차원에서는 도대체 80년대 푸코가 무언 연구를 했는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푸코의 콜리지 프랑스 강의록이 전권이 이제 다 출간돼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푸코가 뭘 그때 80년대에 연구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연구했네.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푸코의 80년대의 연구는 작고하는 해에 쓴 2권의 성의 역사 2, 3권의 그 내용과 중첩되는 것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 역사 1권과 성의 역사 2, 3, 4권. 4권은 이제 푸코가 원래 그 원고를 갖다가 갸리마리 출판사에다가 일단은 탈고해서 넘겼지만 그걸 출간하지 말라고 거기에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어쨌든 84년에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결국에는 그 미간행 원고가 성의 역사 4권으로 그 저작권자인 그 푸코의 남동생의 허가를 받아서 어쨌든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가장 그 눈에 띄는 특징은 푸코는 광기 역사부터 성의 역사 1권까지 서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서구인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일종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근대 이게 이제 이 범위가 이 역사적인 범위가 푸코의 그러니까 연구의 전문 분야였는데 80년부터 84년까지 푸코의 콜리지 드 프랑스 강의나 그 다음에 작고하는 해에 쓴 성의 역사 2, 3권은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고대 그리스 시대죠. 기원전 5, 6세기부터 시작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까지의 그죠? 그 시대가 푸코의 이제 연구 범위로 설정이 되고 그럼 여기서 그럼 뭘 논의하는가라고 이제 그 독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푸코가 해왔던 작업, 분석 작업과는 연구 작업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겁니다. 즉 정치, 권력의 문제는 싹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존의 미학, 뭐 자기 창조의 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체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파레시아, 라 베디딕시옹, 진실, 진술, 양식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보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독자들이 성급하게
푸코는 70년대 말 이때 자기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예를 들면 뭐 권력은 편재한다. 뭐 이런 어쨌든 푸코의 단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결국에는 푸코가 결국 권력이 편재하기 때문에 늘 권력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일종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방의 이미지,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스스로가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덫에 걸려서, 즉 권력이 편재하기 때문에 그 어디로부터 어떤 수를 써더라도 권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이러한 일종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8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하는 해 결국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미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뭔가 정치적인 차원을 포기하고 어떤 그 약간의 좀 그러니까 일종의 일탈을 하면서 별로 재미없어진 별로 그런 어떤 푸코 사유의 어쨌든 굉장히 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라디칼리티, 어떤 급진성이라든가 뭐 어떤 기존의 틀에 대한 어떤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결국 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인 주체.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그 내러티브들이 특히 이제 영미 쪽에서 많이 떠돌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후기 푸코는 뭐 사회학도라든가 또는 뭐 정치학도라든가 또는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뭐 활동가들, 그죠? 다양한 이런 뭐 정치적인 앙가주망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별 재미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뭔가 항상 그 보편성과 일반성을 거부했던 푸코가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환원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푸코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그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그냥 자위를 하면서 그 인생을 마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이 앵글로색슨 그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 나온 많은 그 푸코에 관한 2차 서적을 보면 거의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천편일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텍스트들이 많아요. 2차 서적들이. 그러니까 고고학적 시기, 거기에는 뭐 지식의 역사에 대한 탐구,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단계는 미학적인 푸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식화 시켜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푸코가 왜 70년대 말부터 통치나 통치성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 그 전에는 이제 감시와 처벌이나 성의 역사에서는 권력 혹은 권력 관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8년 동안 침묵하더니 그냥 뭐 미학적인 자기의 생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걸 하면서 푸코의 후기에는 정치의 차원이 부재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권력 관계나 또는 어떤 그렇죠. 정치적인 차원이 부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푸코의 콜레지 드 프랑스 강의록이 다 나오고 성의 역사 4권도 또 나오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뭐 동력 출판사에서 번역한 뭐 여러 텍스트 있어요. 뭐 파레시아라든가 비판이란 무엇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뭐 자기 해석학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 이야기하기라니까 이건 두 권은 이제 동력에서 곧 또 나오게 될 겁니다만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푸코의 그 일찌감치 그 주체 해석학이라고 하는 푸코의 그 82년도 강의록을 좀 약간 좀 때 이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을 하지도 않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이제 1년에 80년대의 푸코의 강의록을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결코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영미의 그 문헌에서 2차 문헌에서 푸코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미학적인 푸코와 정치적인 푸코와 지식의 고고학의 푸코 이런 식의 있잖아요. 이 삼분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특히나 이 권력에 대한 문제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70년대와 80년대간에는 결코 단절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박민아 선생도 제 주체 해석학의 역자 서문에도 그런 말을 썼단 말이죠. 뭐냐? 윤리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은 결코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서 푸코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80년대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달리 사유해서 진정한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진정한 정치의 문제가, 그 다음에 정치의 내기에 걸린 것 혹은 관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70년대의 푸코와 80년대의 푸코는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고, 기성의 정치에 관한 우리의 편견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그 표상 자체를 뭔가 동요시키면서 진정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제기하는 뭐 그런 식의 일종의 작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의 틀을 여는 푸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통치 혹은 통치성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83년도에 푸코의 강의록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통치와 타인에 대한 통치란 말이에요. 자기 통치가 뭐예요? 그것이 윤리인 거예요. 윤리, 에티크. 타자의 통치가 뭡니까? 정치죠. 이것의 불가분성을 갖다가 다시 뭐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우리에게 뭐예요? 제시하는 그런 일종의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현대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영토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코의 통치성에 관한 연구서는 없다. 그러나 강의록은 있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안전영토 인구와 생명관리 정치 탄생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저작들은 푸코가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통치성. 좁은 의미에서의 통치성은 뭡니까? 바로 국가의 통치. 우리는 통치하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국가의 실천에 바로 떠올릴 겁니다. 마치 국가가 독점한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에, 그러니까 근대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치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바로 근대 이전에는 이 통치라는 이 행위와 실천이라는 것이 결코 그러니까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가 실천에 말하자면 그 중추에 놓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서양의 맥락에서, 서양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통치가 이 국가의 정치적 실천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는가? 이 계보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안전영토 인구와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대는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이제? 물론 고대라고 하는 연구의 그 시기를 고대로 일단은 한참 뒤로 후퇴시키긴 합니다만 고대로까지 확장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통치의 외연을 확대시키면서 그것을 어느 차원까지 지금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치하고 조절, 관리, 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자와 맺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이 차원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푸코에게 이런 지금 차원이 뭐냐면 여러 이제 비슷한 동의어를 이제 나열할 수 있는데 바로 subjectivation. 이게 뭐예요? 주체화라는 거예요. subjectivité. 주체성. 그 다음에 뭐예요? l'histoire de la subjectivité. 그러니까 주체성의 역사.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바로 푸코의 70년대와 80년대는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61년에 작고하는 해까지 푸코의 이 연구 주제는 좀 도식화시켜서 과장해 본다면은 그것은 주체화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나 또는 선행 작업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80년대 처음으로 나온 좀 푸코에 관한 일종의 2차 서적이죠. 폴 레비노우와 허버트 드레이피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사람들이 쓴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라는 이 뒷부분에 보면 부록에 푸코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거기서도 푸코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주된 관심사는 권력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주체와 주체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푸코의 텍스트는 뻔한데 거기에 나온 텍스트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 좀 악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게 드는데 이제 뭐 아직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저 국립도서관에 푸코의 아르카이브가 다 들어가 있어서 계속 브랭 출판사도 그렇고 책이 좀 계속 출간되고 있어요, 그죠? 텍스트들이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80년대 푸코가 84년에 세상을 떠날 때보다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꼬리 드 프랑스 13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70년부터 84년까지의 강의록이 꼬리 드 프랑스 강의록이고 꼬리 드 프랑스. 그 이전에는 푸코가 계속 교육을 했었죠. 릴 대학교, 리옹, 클레르몽페랑, 튀니지 여기저기서 어쨌든 자리 잡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50년대와 60년대의 푸코의 강의록이 또 지금 2권째 나왔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풍부한 푸코의 그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을 해본다면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뭐라고 할까요? 2차 서적이라든가 또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주요 앵글로색슨의 2차 서적에서 보면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